직장인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막 산책을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앉아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고 굵게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근력 운동이 있을까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글루트포가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글루트포는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 세포로 이동시키는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운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육 수축만으로 글루트포가 세포막으로 이동을 해서 근육으로 당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핵심은 큰 근육을 짧게 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투명 의자 스쿼트인데요. 바로 의자가 있는 척만 하시는 겁니다. 의자 앞에서 엉덩이만 살짝 걸치듯이 허벅지 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네, 이때 한 20초 버티고 살짝 올라오고 이렇게 한 3회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바로 혈당을 소비하는 대형 근육인데요. 의자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 이 애매한 자세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등척성, 즉 근육 길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힘을 쓰는 그 상태가 되면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앉을까 말까 스쿼트인데요. 앉기 직전에서 멈추는 인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다가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그 지점에 바로 5초만 멈췄다가 다시 업! 이렇게 10번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짧게 해도 혈당 소모는 크게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쪽 무릎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앉아 있는데 바로 혈당을 태우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의자에 엉덩이 끝을 살짝 걸쳐 앉은 다음에 발은 바닥에서 살짝 띄운 상태, 그리고 두 무릎을 동시에 가슴 쪽으로 쏙 당겨주세요. 그리고 그 동작을 10에서 15회 정도 하시고 한 2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바로 허벅지, 복부 큰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포도당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다리 들어 올릴 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를 너무 꺾어서 허리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살짝 동그랗게 말아서 허벅지와 배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고 식곤증도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걷기도 이제 추운 날씨에는 조금 조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걷기 전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이 있다고요? 걷기 전에 스트레칭은 바로 체온을 올린다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목을 깨웁니다. 제자리에 서서 발끝을 바닥에 둔 다음 발목을 크게 천천히 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좌우로 10번씩 먼저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반을 좀 열어주는 스텝인데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서서 한 발을 옆으로 내디디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해서 꼭 무릎을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도 각각 움직여서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어 비틀기인데요. 두 발을 고정하고 선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두고 상체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를 좀 부드럽게 좌우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걷고 난 후에 스트레칭 말씀드릴 텐데요. 종아리 스트레칭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발을 뒤로 보낸 다음에 발꿈치를 바닥에 좀 붙여주시고요. 20초 유지 후에 반대쪽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발을 꼭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접어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좀 모아주시고 상체를 똑바로 세워줍니다. 20초씩 유지를 해주시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인데요. 한 발을 앞으로 쭉 뻗어준 다음에 상체를 살짝 숙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뒤쪽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걷기 전에는 몸을 좀 데워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걷고 나서는 근육을 늘려서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허리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허리가 아니라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 단축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햄스트링 단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햄스트링이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체를 숙이면서 허리를 지나치게 굽힐 경우에는 디스크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반드시 편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의자에 엉덩이를 조금 깊게 앉은 다음에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펴주시고 발목을 세워서 발끝이 천정 쪽, 즉 제 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엉덩이에서부터 앞으로 쭉 숙여주세요. 그리고 손끝을 뻗어서 발에서 얼마나 앞으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40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손끝이 발끝에서 한 0cm, 5cm 정도 넘어간다. 이러면 햄스트링이 굉장히 유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통증이 원인이 다른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끝이 발끝에 닿거나 못 미치는 분들이 약간 허리 햄스트링이 단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햄스트링을 근육을 줄어들게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축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끝이 발끝에서 5에서 10cm 이상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바로 햄스트링이 단축되었다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대신 움직이면서 통증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단축되어 있는 분들은 손이 발에서 10cm 이상 부족할 경우에 바로 햄스트링이 허리 움직임을 강하게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레칭과 보행 패턴까지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햄스트링을 푸는 동작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제가 했던 동작이 바로 햄스트링 테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그 동작을 했을 때 바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편 다음에 무릎도 펴시고 발끝을 위로 쭉 당겨주신 다음에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20초를 유지해 주시고 조금 더 있으셔도 됩니다. 20초에서 한 40초까지. 그렇게 하면서 햄스트링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워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리는 건데요. 바로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허벅지 뒤를 양손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수건을 발에 걸어서 당겨도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허리가 뜨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20초간 유지를 합니다. 반대쪽도 반복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서서 발을 올리고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하는 건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 낮은 의자나 계단 같은 곳에 발을 올린 다음에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의자에서 하는 동작과 비슷한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초 유지한 다음에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때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한 가지는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아니라 바로 엉덩이에서 접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중년 분들이나 아니면 30대여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붓기나 염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하체 순환 운동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까치발 들기인데요. 두 발을 골반 넓이로 선 다음에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까치발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20번 반복을 해줍니다. 바로 이 동작이 종아리를 펌프처럼 사용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과 림프를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레의 플리에 자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발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굽혀서 플리에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엉덩이는 아래로, 상체는 그대로 굽히지 말고 천천히 자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려가 줍니다. 이 자세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바로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그리고 대퇴 앞쪽에 있는 사두까지 다 사용하면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됩니다. 바로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열어서 하체에 정체되어 있는 순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다리를 열어서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만들 건데요. 이 다리를 넓게 열린 상태에서 발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고 이때는 꼭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위아래로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하체 순환과 골반 순환까지 함께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하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체 붓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1분,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1분 이렇게 이 세 동작만 하셔도 다리가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으니까 틈 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